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학개론 한동균입니다. 자, 날씨가 비가 와서 그 다음 날인지 상당히 좋습니다. 어제는 밤늦게 비가 좀 많이 내려서 했는데 오늘은 시원하고 좋습니다. 또 하늘도 맑고요. 자, 우선 모의고사 1회 모의고사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이 시계를 옆에 놓고 우리가 시간을 재고 푸셨죠. 자, 이 부동산 학개론을 풀 때는 먼저 우선 빠르게 쉬운 형태의 문제부터 푸는 연습을 하고 계산 문제는 제일 마지막에 푸는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은 1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부동산의 개념을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을 묻죠. 자, 일반적으로 부동산은 법률적 측면, 이 경제적 측면, 이 기술적 측면 등의 복합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 복합 개념을 우선 의미하는 개념이죠. 그래서 이 부동산 자체는, 자, 이 부동산 자체는 크게 형태가 있는, 자, 형태가 있는 유형적 측면과 형태가 없는 이 무형적 측면으로 크게 둘로 나눠볼 수 있죠. 자, 이 유형적 측면에서는 이 기술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우리 부동산의 개념이 있죠. 이 무형적 측면에서는 이 수요 공급에 있어서 가격 관계를 다루는 이 경제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부동산의 개념이 있고, 또 이 법률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부동산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을 이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측면에서 우리가 나타내서 표현한 개념을 복합 개념이라고 하죠. 그래서 복합 개념의 부동산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1번 맞고, 그리고 이 기술적 개념과 관련해서 이 기술적 개념은 크게 부동산을 자연으로 보죠. 그리고 또 공간에 관련된 내용이 또 시험에 자주 출제를 하고 있죠. 공간, 그리고 위치, 환경에 대해서는 이 기술적 개념입니다. 지금 위치 환경은 기술적 개념에 해당한다. 2번 맞는 지문이죠. 이 경제적 개념인 법률적 개념은 부동산 활동의 대상인 이 무형적 측면의 부동산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맞는 지문이죠. 자, 임차인 정착물을 묻는데, 자, 이 임차인 정착물은 임차인이 설치한 물건이죠. 이 생활에, 예를 들어서 생활의 편의를 위해서 일시적으로 설치한 물건입니다. 자, 일시적으로 우리가 설치한 임차인 정착물이죠. 우리 정착물은 항구적인, 영구적인 정착물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우리가 설치한 물건이죠. 우리가 선반이라든지 우리가 진열대 이런 건데, 그래서 부동산 정착물에 우리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으로 간주되는 것이 원칙하니까 틀린 지문, 부동산 정착물이 아니다. 따라서 부동산이 아니라는 거죠. 4번 정답이고, 자, 5번에 있어서 이 정착물은 사회 경제적인 면에서 토지의 부착됨에 따라 우리는 계속적으로 이용된다고 인정되는 물건을 우리는 정착물인데, 토지와 어떻게 돼요? 독립한 부동산으로 간주되는 독립정착물, 건물이라든지 명인 방법을 갖춘 20개의 집단을 예를 들어 볼 수 있고, 또 토지의 일부로 간주되는 종속정착물로서 도로라든지 교량, 터널, 축대, 돌담, 담장이죠. 종속정착물로 크게 우리가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래서 5번 맞는 지문이 되겠고요. 정답은
4번 지문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번 토지 용어도 매년 출제되는 상당히 중요한 용어인데, 자, 틀린 거죠. 이 토지 소유권의 등록 단위로 사용되는 것은 획지가 아니라 뭐다? 필지에 대한 개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시험 문제도 우선 많이 출제를 하죠. 이 필지는 30회 시험에 출제를 했고, 획지는 29회 시험에 출제했었죠. 그래서 이 토지 소유자의 권리를 구분하죠. 이 토지 소유자의 권리를 구분하기 위한 법적 개념, 법률상의 단위 개념이죠. 그래서 하나의 지번으로 둘러싸인 법률적인 토지의 등록 단위 또는 이 부동산 등기법상 이 등기의 한 단위를 필지라고 하고, 한 개의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와 한계를 표시하죠. 자, 이거 무슨 개념? 필지에 있어서의 개념이란 걸 항상 염두에 좀 두시고, 획지는 이 가격 수준을 구분한다. 자, 획지는 이 가격 수준을 구분하기 위한 경제적, 이 부동산학적인 개념이죠. 그래서 이 행정적, 법률적 조건, 인위적, 자연적 조건, 물리적 조건에 따라 다른 토지와 구별되는 이 가격 수준이 비슷한 1단의 토지를 우리는 획지죠. 시험 지문에 이 지문이 제일 많이 나오죠. 이 가격 수준이 비슷한 1단의 토지를 획지라고 합니다. 따라서 우선 정답은 1번이 정답이죠. 2번 소지는 30회 시험 작년에 정답으로 출제했었죠. 이 소지는 우린 건축할 수 있는 토지인 택지 등으로 개발되기 전 이 논밭, 임야 등과 같이 자연 상태에 있는 그래로의 토지를 소지라고 한다. 소지. 세 번째, 이 나지의 개념이죠. 나지는 택지인데 이 토지에 건물이나 그 밖에 정착물이 없고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토지가 나지죠. 그래서 나지는 최유효 이용이 기대되는 토지로서 시장에서 매매 또는 임대될 가능성, 시장성이 건부지에 비해서 높은 토지가 나지라는 거. 자, 후보지가 또 상당히 중요하죠. 후보지가 또 상당히 중요한 용어인데, 자, 후보지는 이 용도적 지역이죠. 이 토지가 실제로 이용되고 있는 용도에 따라 지역을 분류하는데, 이 택지 지역, 이 농지 지역, 임지 지역으로 분류하죠. 이 택지, 농지, 임지는 감정평가상의 용어인데, 임지, 임야를 택지로 조성해서 아파트 지을 수 있고, 전답을 또 수용해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데, 이 용도적 지역의 전환이죠. 그래서 임지 지역, 농지 지역, 택지 지역 등 용도적 지역 상호 간에 이 전환 중에 있는 지역의 토지를 후보지라고 하는데, 이 후보지 개념 상당히 시험에 많이 출제되는 용어라는 걸 꼭 기억을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맹지는 타인의 토지에 둘러싸여 도로와 접하고 있지 않은 우리 일필지에 있는 토지를 말하는데, 맹지는 그래서 또 시험 문제에 또 자주 또 출제가 되는 용어로서 다른 사람의 토지를 통해서 출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원래의 토지 가치보다 가치가 떨어져, 가치가 감소하죠. 감가가 발생하고, 우리는 건축법상 우리는 건축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해두시면서 맹지에 대한 개념이죠. 자, 1번 정답이고, 자, 3번 문제로 갑니다. 토지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증성으로 인해서 소모를 전제로 하는 재생산 이론이 어떻게 돼요? 적용되지 않는다 하니까 틀린 지문이죠. 1번 정답인데, 토지 특성 중 영속성이죠. 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토지를 사용함에 따라 토지를 소모되지 않는 특성이죠. 그래서 토지는 비소모적 재화입니다. 이 토지는 비소모적 재화이기 때문에 이 토지의 소모를 전제로 하는 재생산 이론이나
사고방식은 토지에 적용되지 않고 또 이 물리적 측면에서의 이 감가, 상각 이론이 또 적용되지 않는 게 영속성. 1번 정답이고 이 부동성으로 인해서 부동산 활동 및 형상이 국지화되죠. 국지화. 토지가 속해 있는 지역 범위 내에 국한되죠. 영속성으로 인해서 이 물리적 감가상각 이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또 부동성으로 인해서 외부 효과가 발생을 하죠. 자, 우리가 이 토지는 지리적 위치가 고정돼서 이동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활동 및 부동산 형상을 국지화시키죠. 토지가 속해 있는 지역 범위 내에 국한시키다 보니까 토지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 분석의 필요성이 나타나죠. 자, 그리고 또 뭐가 발생하죠? 외부 환경 조건에 영향을 받아서 부동산 가치가 상승 또는 하락할 수 있는 외부 효과가 또 발생을 하죠. 자, 외부 효과가 발생을 한다. 시험에 또 많이 나오는 지문이죠. 5번 토지 이용 주체의 목적에 따라 인위적으로 토지를 분할할 수도 있고 합병하여 이용할 수도 있죠. 5번은 병합 분할의 가능성으로서 용도의 다양성을 지원하는 기능도 가지면서 최유효용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1번 정답이 되겠죠. 자, 4번 문제는요. 이런 박스 형태의 문제는요. 이 난이도가 상으로 출제하는 거죠. 난이도 상. 이런 것은요. 이 박스 이런 문제 원래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가 박스 형태의 문제인데 이런 박스 형태의 문제가 한 15개 정도 출제하면 여러분 시간이 부족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 시간에 대비를 하기 위해서는 빨리 푸는 방법을 해야 된다. 난이도가 이런 박스 형태의 이런 유형의 문제는 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아파트 동그라미,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동그라미 치고 아파트 시장의 수요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요인은 모두 몇 개인가? 우측으로 이동, 밑줄. 우측으로 이동이라는 것은 바로 뭐죠? 수요의 증가를 말하죠. 우측, 수요 곡선 자체를 우측으로 이동하는 것은 수요의 증가인데, 그러면 이 수요의 증가를 가져오는 요인이 어떤 요인이냐? 얘기죠. 우리가 수요자의 실질 소득이 증가한다. 자, 여러분이 주어진 소득을 가지고 시장에서 살 수 있는 상품의 수량을 실질 소득인데 실질 소득이 증가하면 시장에서 살 수 있는 상품의 수량이 이전보다 더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증가를 하죠. 자, 이 건축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면 건축비가 하락을 하기 때문에 이전보다 공급이 더 많아집니다. 공급의 증가 요인인데 건축 원자재 가격은 공급의 전형적인 변화 요인이죠. 자, 사회적 인구가 감소한다. 인구가 감소하는 것은 수요의 무슨 요인? 감소. 수요 곡선 자체가 왼쪽으로 이동하는 수요의 감소 요인이죠.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수요의 감소입니다. 자, 아파트 가격이 하락을 한다. 자, 여러분,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는 건 이런 의미입니다. 아파트 가격, 수요 곡선은 일반적으로 우하향하는데, 자, 이 A점이 이렇게 A점이 아파트 가격이 하락을 하면은 수요 법칙에 따라 수요량이 증가하는데 이 A점이 동일한 수요 곡선을 따라서 B점으로 이동하죠. 그래서 동일한 수요 곡선 상에서 점이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 수요량의 변화라고 하죠. 동일한 수요 곡선 상에서 점이 이동하는 수요량의 변화를 의미하는 개념이다. 그래서 이건 수요의 증가가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는 수요의 증가가 아니라 동일한 수요 곡선 상에서 점 이동하는 수요량의 변화라는 걸 기억해 두시고, 자, 아파트의 선호도, 자, 선호도, 기호죠. 선호, 이 기호가 줄어들면 수요가 줄어듭니다. 자, 대체제가 또 상당히 중요한데, 여러분 시험 문제는요, 이 대체제를 자주 출제하죠. 29회 시험에도 정답으로 또 물었죠. 26회, 21회, 26회, 29회 정답으로 출제를 했습니다. 대체제 많이 나와요. 그리고 또 우리가
박스 형태에 있어서 또 25회 시험에도 또 출제를 했었죠. 그래서 대체제인 주택 가격. 자, 대체 관계는 주택 가격이 우선 하락을 하죠. 주택 가격이 하락하면은 수요 법칙에 따라 주택 수요량은 뭐 한다? 증가를 하는데 주의해야 될 건요. 주택 수요가 증가를 합니다. 그러면 대체 관계는 아파트 수요는 뭐 한다? 감소하죠. 이렇게 대체제일 때는 주택과 아파트의 화살표의 변동 방향이 반대로 변동한다. 여러분, 주택과 아파트는 대체제일 때는 화살표의 변동이 반대로 변동. 그래서 수요가 뭐 한다? 감소하죠.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감소합니다. 자, 아파트 담보 대출 금리가 하락한다. 대출 금리가 하락하면 이자 비용이 이전보다 적게 들기 때문에 구매력은 높아져서 수요는 증가하죠. 그래서 수요 증가는 2개, 수요 감소는 3개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또 유형의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5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수요와 공급의 가격 탄력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수요가 가격에 대해서 탄력적이다. 자, 우선 수요 가격 탄력성에서 분모는 자극을 주는 가격이죠. 이 가격의 이 변화율에 대해서 이 수요량의 이 변화율이 차지하는 거죠. 수요 가격 탄력성은 하여튼 음수가 아니니까 절대값이라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자, 문제는 이 값이 뭐죠? 탄력적이다. 탄력적일 때는 수요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클 경우죠. 자, 1보다 클 경우에 탄력적이죠. 자, 탄력적일 때는 어떻게 돼요? 당연히 탄력적일 때는 이 가격이 1% 변했을 때 수요량 변화율이 예를 들어서 10% 변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수요량의 변화율, 가격의 변화율을 보면은 수요량의 변화율이 더 크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가격의 변화율보다 수요량 변화율이 더 크다는 의미, 크다의 동그라미. 이게 포인트인데 1번은 맞는 지문이죠. 2번, 생산량을 늘릴 때 우리는 생산 요소의 가격, 생산비가 상승할수록 이유는 감소하기 때문에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비탄력적이라고 하죠.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공급이 늦어지기 때문에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또 비탄력적입니다. 가격의 변화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비탄력적이 되고, 부동산 수요 가격 탄력성은 주거용 부동산에 비해서 특정 입지 조건을 요구하는 공업용 부동산에서 더 비탄력적이다. 자, 어떻게 돼요? 우리는 주거용 부동산은 탄력적이고 공업용 부동산은 대체하기가 어려우니까 비탄력적입니다. 맞고 5번 정답인데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완전 비탄력적이다. 자,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완전 비탄력적인 수직선이다. 자,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완전 비탄력적인 수직선이다. 공급량이 이렇게 고정된 상태죠. 이때는 우리는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제로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자, 여기에 최초의 균형이 주어졌죠. 이때 수요가 증가하면은 가격이 오르죠. 수요가 증가하면은 균형 가격은 상승하는데 균형 거래량은 변화가 없죠. 공급량이 고정됐기 때문에 균형 거래량은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수직선일 때는 균형 거래량은 변화가 없다. 이 균형 거래량은 변하지 않는다. 불변이라는 걸 항상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 정답이 되겠죠. 자, 6번 문제로 갑니다. A 부동산 가격이 10% 상승할 것으로 예상. 자, 여러분 예상입니다. A 부동산 가격이 10% 상승을 예상을 한다. 자, 여러분 항상 요 예상이죠. 여러분 소비자에 있어서 소비자의 미래에 대한 예상입니다. 여러분 수요의 변화,
수요 곡선 자체를 이동시키는 요인, 수요 변화 요인 중 이 소비자의 미래에 대한 예상이죠. 이 예상이 되면은 어떻게 현재 싸죠. 이 상승을 예상했기 때문에 현재 쌉니다. 현재 싸니까 A 부동 현재 시점 A 부동산에 대한 수요는 증가를 하죠. 자, 그런데 B 부동산 수요는 감소했다. B 부동산 수요가 감소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A와 B는 어떻게 된다? A와 B에 있어서의 관계는 무슨 관계? 우리는 대체적 이렇게 화살표의 변동이 반대로 변동하죠. 아파트, 빌라 이런 관계는 우리는 대체제 관계다. 자, 그런데 A 부동산에 대한 수요는 우리가 증가하는데 C 부동산에 대한 수요도 증가한다. 자, 이러면 C 부동산에 대한 수요도 증가한다. 이렇게 화살표가 같은 방향으로 변동을 하면은 어떻게 돼요? 커피 프림의 관계, 무슨 관계? 보완제 관계입니다. 이때는 A와 C는 보완제 관계다. 보완제 관계. 자, 그런데 D 부동산 수요는 뭐다? 우리가 변하지 않았다. 불변. 자, 여러분 A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도 또 B 부동산 수요는 변하지 않는다. 이때는 우리가 A와 D는 뭐죠? 독립적인 저하다. 각각 독립적인 상품을 의미하죠. 그래서 대체제, 보완제, 독립적 5번 정답인데 항상 주의를 해야 될 것은 항상 여기 예상이 포인트다. 예상. 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 예상되는 현재 시점. 부동산 가격은 싸니까 부동산에 대한 수요는 증가한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두시면서 계산을 하시면 되겠죠. 자, 7번 문제로 갑니다. 다음 조건에서 A 지역 아파트 시장이 T 시점에서 T 플러스 1 시점으로 변할 때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의 변화를 묻는 거죠. 자, 이런 문제에서는 항상 이 수요량과 공급량은 항상 뭐하다? 같다. 이 균형이 나오면요. 수요량과 공급량이 항상 갖다 놓고 푼다. 계산 문제. 수요량과 공급량은 항상 같다고 놓고 푸는데 문제는 이 공급량이 얼마로 주었죠? 이 P로 주어졌는데 이 T 시점에서 수요량은 얼마? T 시점에서 수요량은 900-P죠. 수요량은 900-P고 공급은 2P 같습니다. 양변에 P를 대줘요. 그럼 900 리꼴은 얼마? 양변에 P를 대주면 900 리꼴은 양변에 P를 대주니까 3P죠. 자, P 앞에 있는 3으로 양변을 나눠줬더니 P는 300이 되겠죠. 자, 이 P 300을 요 P 자리에 대입시켜주면은 균형 거래량은 얼마? 600이 되겠죠. 균형 거래량은 600. 자, 그런데 T 플러스 1 시점에서 자, T 플러스 1 시점에서 수요량은 수요는 증가했죠. 1500-P. 공급은 변화가 없죠. 자, 수요량과 공급량은 같은데 또 양변에 P를 대주면 1500은 3P가 되겠죠. 또 3으로 양변을 나눠주니까 P는 우리가 500이 되겠죠. P는 500이 된다. 이때 요 500을 또 어디에 여기에 대입시켜주면 Q는 얼마? 우리는 1000이 되겠죠. 그래서 균형 가격은 300에서 500으로 200만큼 상승을 하고 200만큼 상승하고 균형 거래량 600에서 1000으로 400만큼 증가한다. 2번 정답이 되겠죠. 2번 정답. 자, 8번 부동산 경기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묻는 내용입니다. 자, 부동산 경제를 구성하고 있는 각 부문에서 순환적 변동을 비롯한 계절적 변동, 장기적 변동, 무작위적 변동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1번은 어떻게 돼요? 맞는 우리가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2번 지문을 가면은 총부채 상환 비율 규제 완화 후 주택 거래의 증가는 경기 변동 요인 중 불규칙,
즉 무작위적 불규칙 변동 요인에 속하죠. 즉 예기치 못한 사태의 변화로 인해서 나타나는 비순환적인 경기 변동을 말합니다. 대학교 근처의 임대주택이 방학을 주기로 공실률이 높아지는 것은 계절적 변동에 속하는데, 이 계절적 변동은 1년을 단위로 했을 때 계절에 따라 정기적으로 나타나는 경기 변동을 말합니다. 3번 맞고, 이 상향시장 국면이죠. 자, 이런 형태의 순환적인 경기 변동이 주어져 있을 때 이 상향 시장 국면에서는 뭐가 돼요? 여기서는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매도자는 거래를 뒤로 미루려고 하고 매수자는 거래를 앞당기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 중개 전문 활동에서는 이 매도에 중점을 두는 형상, 이 매도자가 중시되는 형상이 시장이 형성된다. 매수자가 아니라 매도자죠. 4번 정답이고, 과거의 거래 사례 가격은 현재 새로운 거래 가격이 밑에 있으니까 하한이 되는 경우다. 하한의 동그라미. 이 하한은요, 한 6번 출제를 또 했고, 우리가 시험에 또 정답을 또 한 2번 정답 물었었죠. 자, 그리고 여기는 후퇴. 이게 하향인데, 순환적 경기 변동은 이렇게 4개의 순환 국면으로 이루어졌는데, 하향 시장에서 직전 국면의 거래 사례 가격은 현재 시점, 새로운 거래 위에 있으니까 뭐죠? 상한이 되는 경향이다. 상한의 동그라미. 이게 포인트고, 여기에서는 가격이 하락을 하기 때문에 매도자는 빨리 매각을 하려고 하는데 매수자는 거래를 뒤로 미루려고 했기 때문에 매수에 중점을 두는 형상이 나타나죠. 그래서 매수자가 중시되는 시장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 지문이 정답이 되겠죠. 자, 여러분, 과거의 거래 사례 가격은 현재 시점 새로운 거래 사례가 뭐냐? 이 지문 많이 나오고, 매도자, 매수자, 이 지문도 자주 출제가 되는 중요한 용어라는 걸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특성과 기능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 부동산 시장은 수요 공급 조절이 쉽지 않죠. 우리가 이 부동성, 부증성, 이 개별성 등의 특성에 따라서 수요 공급 조절이 쉽지 않죠. 공급에 뭐가 있다? 시차가 있잖아요. 수급 조절이 곤란하다. 수급 조절이 곤란합니다. 뭐 대표적으로 우리는 공급에 또 뭐가 있다? 시차. 부동산은 공급에 시차가 있어서 수요 공급 조절이 곤란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부동산 시장에서의 가격의 왜곡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죠. 1번 정답이 되겠죠. 2번 부동산 시장의 특성 중 하나는 특정 지역의 다수가 아니죠. 소수죠. 이 고가성의 특성에 따라 이 소수, 다수가 아니라 소수의 구매자와 판매자가 존재하죠. 그래서 높은 우리가 부동산 가격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만이 시장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을 불안전하게 만드는 요인이 됩니다. 부동산은 개별성이 강하기 때문에 상품별 시장 조직화가 가능하다. 자, 이 개별성에 물리적으로 똑같은 토지는 오직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부동산 상품은 표준화가 어렵다. 이 비표준화로 인해서 우리는 대량 생산이 곤란하죠. 그래서 도매상, 소매상과 같은 유통기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시장이 체계적으로 조직화가 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비조직화로 인해서 부동산 상품의 가격에 대한 집중적인 통제가 곤란하고, 그래서 거래 비용이 많이 든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3번 틀렸죠. 비조직화입니다. 부동산 거래는 그 성질상 고도의 공적인 경향이 아니라 부동산 자체가 사적 재화이기 때문에 사적인 경향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틀렸고, 5번 부동산 시장은 국지성이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균질적 가격 형성이 가능하다. 틀렸죠. 이 국지성이 특성이 있다 할지라도
지역에 따라 부동산 가격은 달리 형성되는 경향이 있죠. 여러분 강북의 33평 아파트, 강남의 동일한 아파트 33평 아파트 가격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 균질적 가격 형성이 가능하다 하면 안 되고 우리는 이 지역에 따라 부동산 가격은 달리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5번 틀린 지문이죠. 정답은 옳은 것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로 한번 가겠습니다. 자, 10번 문제를 보면은 다음은 어떤 지역의 일단의 토지에 대한 신도시 개발 정보에 관한 내용이다. 대상 토지에 대한 정보의 현재 가치는 얼마냐. 자, 이 불확실성. 자, 이 불확실성 하에서 우리는 신도시가 개발될지 안 될지 모르죠. 그래서 불확실성 하에서 1년 후에 예상되는 토지 가격은 얼마냐. 1년 후에 예상되는 토지 가격은 신도시로 개발된다면 2억 2천만 원이 나오죠. 신도시로 개발되면 2억 2천만 원. 신도시로 개발되지 않는다면 1억 1천만 원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때 신도시로 개발될 가능성이 50%고, 그럼 개발되지 않을 가능성도 50%가 되죠. 그러면은 얼마? 1억 6,500이죠. 1억 6,500만 원이 나와요. 자, 그러면 1년 후에 예상되는 토지 가격은 미래의 가치이기 때문에 현재의 가치로 우리는 환원을 하면은, 자, 우리는 요 가격이 얼마? 1억 6,500만 원이죠. 자, 1억 6,500만 원을 현재의 가치로 환원할 때 할인율로서 요구 수익률을 사용하는데 요구 수익률은 10%죠. 0.1이고 기간이 1년이니까 1승. 1.1로 나누면 되겠죠. 1.1로 나누면은 얼마? 1억 5천만 원이 되겠죠. 자, 1억 5천만 원이 현재의 가치입니다. 자, 그런데 확실성. 1년 후에 신도시가 개발된다는 정보를 100% 확실하게 입수했어요. 그러면 확실성 하에서 1년 후 예상되는 토지 가격은 얼마냐? 그러면 2억 2천만 원이죠. 2억 2천만 원에 얼마? 우리는 100%죠. 100% 확실하게 입수했으니까 100%에다가 뭐를 1억 1천만 원은 0이죠. 자, 그러면 2억 2천만 원인데 이걸 현재의 가치로 할인을 하면은 2억 2천만 원을 현재의 가치로 환원할 때 할인율은 요구 수익률 10%고 또 기간이 1년이죠. 1승 1.1로 또 나눠주면 얼마? 2억 원이 됩니다. 2억 원. 자,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 정보의 현재 가치는 얼마냐? 자, 정보의 현재 가치는 우선 확실성 하에 현재의 가치에서 불확실성. 자, 불확실성 하에 현재의 가치를 빼면 되죠. 그래서 얼마에서? 2억 원에서 얼마를 빼면은 1억 5천만 원을 빼면은 얼마 나온다? 5천만 원이 정보의 현재 가치로서 1번이 정답이 되겠죠. 1번이 정답. 자, 이런 의미를 이제 여러분이 좀 우선 잘 기억을 좀 해두시면은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이 관련해서 우리가 확인을 잘 해두시면은 그러한 되는 내용인데 한번 계산하는 과정 우리가 한번 잘 확인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좀 어려운데, 자, 여러분이 15회 추가 시험에도 출제했고 28회 시험에도 출제를 했는데 이런 정보의 현재 가치 구하는 문제를 우선 출제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이 관련해서 우리가 요 내용을 보는데 이것을 좀 우리가 빨리 풀면은 또 이걸
좀 빨리 풀면 여기 5,500이죠. 여기 1억 1,000인데 5,500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좀 빨리 풀면 이렇게도 풀 수 있거든요. 우리가 2억 2천만 원, 2억 2천만 원 곱하기 우리가 50%가 된 요거 1억 1천만 원이죠. 1억 1천만 원에서 뭐냐 하면은 또 1억 1천만 원 곱하기 0.5인데 여기서 이제 빼준 거죠. 이제 빼주면은 얼마 나오죠? 이게 1억 1천만 원, 1억 1천만 원이고 이건 얼마? 1억 1천만 원에서 5,500만 원이죠. 빼주면은 5,500만 원이 돼요. 자, 이 5,500만 원을 나눠주는 건데 1 플러스 할인율인 요구수익률 0.1로 나누고 기간 이게 1승이죠. 1.1로 나눠버리면 돼요. 1.1로 나누면 여기 얼마? 5천만 원을 이렇게 또 구할 수 있다. 이 정보의 현재 가치를 이렇게 구할 수도 있어요. 빨리 풀려면은.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요거는 원리, 원칙, 항상 우리는 원칙이 중요한데 원칙을 가지고 푼 거고 요거는 좀 우리가 야매라고 하죠. 좀 빨리 푸는 방법으로서 우리는 신도시가 개발됐을 경우에서 개발되지 않을 경우를 빼서 우리는 할인을 하게 되면은 정보의 현재 가치를 구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건 좀 빨리 푸는 방법으로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본 내용입니다. 항상 원칙이 중요해요. 우리 항상 원칙을 이해를 하고 나서 좀 이렇게 풀어도 여러분이 좀 이해가 좀 빨리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10번까지 풀었고요. 잠시 쉬고 11번부터 가겠습니다.